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번 시간에 저희가 QR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QR코드를 활용해서 그 제로페이 등 이제 모바일 결제 또 이제 활용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QR코드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이런 분야가 제가 볼 때는 보편화된 서비스가 간편결제 서비스 같아요. 간편결제. 그래서 간편결제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는 제로페이는 도입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간편결제 제로페이 간편결제 심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전에 결제수단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다가 입력해 두고 디지털 보안 기술을 활용해서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지급 결제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해서 쓸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결제를 간편 결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편 결제 기술을 활용한 결제 수단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기존에 사용했었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선불 지급 수단 또는 뭐 직불 지급 수단 등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제로페이 기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제 2017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이죠? 중국을 가서 이제 중국인이 이제 저도 이제 그건 쭉 봤단 말입니다. 그 아침밥을 먹어요. 밥을 같이 먹는데 우리나라는 카드를 막 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이제 간단하게 뭐 휴대폰으로 중국은 이제 카드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뛰어넘은 거예요. 정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지불 수단으로 중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유선 전화망을 중국 같은 데 그 넓은 땅덩어리에 언제 유선 전화망을 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선 전화망을 깔려고 그럴 때 훨씬 가성비가 높은 무선 전화 기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선을 깔지 않고 바로 점핑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점핑 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제도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카드 결제 인프라가 쭉 구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하기 전에 플라스틱 카드가 활성화가 되기 전에 모바일 간편 결제 페이 기술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인프라를 플라스틱 카드를 뛰어넘는 거죠. 점핑을 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이유도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범아시아권이 다 그런데 통장방을 발급률이 30%만 돼도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도 뭐 필리핀 같은 데는 그래도 시티뱅크가 미국 식민지라서 통장 발급률이 높은데 그 나머지 국가는 30%만 돼도 굉장히 양반이에요. 아프리카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은행을 찾아가기 힘든 것이 아니라 은행 통장을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돈 벌면 그 사람들은 항아리 묻어서 해놓습니까? 뭐 항아리 묻어서 갖다 놓을 돈이 없으니까. 그런 이유가 없죠. 그런 이유가 없어요. 작년에 저는 아프리카 루안다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길거리에 이렇게 한 100m 하나마다 아프리카 덥지 않습니까? 파라솔이 이렇게 쳐 있어요. 그럼 파라솔에 몇 사람들이 우 있어요. 그게 뭐 하는 데냐면 충전소예요. 가서 돈을 주면 모바일 휴대폰에다 충전해주구나. 그 충전 가지고 거기는 이제 제일 보편적인 교통 서비스가 오토바이 사람 택배예요. 오토바이 택시죠. 오토바이 택시는 우리 돈으로 한 200원 정도 그거 하는데 그거를 결제할 때 전부 그거로 결제해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전화 가지고 걔네들은 이제 투지폰이기 때문에 걔 전화번호로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간편결제 QR코드가 나왔어요. 그렇죠. 페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이걸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음식점도 가서 전부 그걸로 결제를 하고 전기값 내는 거, 뭐 통신비 내는 게 아예 모든 게 전화 결제.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통화량을 계산할 때 예금과 우리 요금을 예금과 우리 현금 통화되는 거, 요걸 합쳐가지고 엔투라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통화량을 계산하는데, 거기는 그게 휴대폰에 충전되어 있는 돈이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 수단이나 이런 것도 기술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재미있는 그 루안다의 그 중앙은행 그
우리 지금 한국은행 총재제가 만났어요. 아, 니네 M2 관리할 때 요 휴대폰 요것도 그렇게 통계로 활용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그 상품권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까? 일종의 간편페이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간편페이는 거의 화폐 수준의 지불 수단인데 상품권은 엄청난 제한이 많죠. 그래서 간편하게 지불하는 수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화폐 기능이 없죠. 아, 그러면 제로페이 결제가 뭐 엄청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뭐 갈수록 늘어날 거로 봅니다. 2018년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니까 간편결제 이용 건수가 23억 7,700만 건. 그래서 전년도 2017년에 비해서 68%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용 대금도 80조 원이 돼서 전년 대비 60%가 늘어났고 건당 평균 결제 금액은 33,716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쿠팡이나 먹을 거 시키는 양보다 늘어난 건데 보통 2만 원 시키면 무료 배송 해주거든요. 뭐 소주가 하나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 종류가 K뱅크 등 은행권이 11종, 국민카드사가 제공하는 앱카드 등의 카드가 9종, 카카오가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이 28종, 삼성페이 등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2종, 포함해서 5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서울시가 주도한 제로페이 결제에 관해서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들과 운영기관 등이 참여해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56만 개 가맹점이 확보되었고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 서비스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알리페이 등 해외 간편결제와 관련된 연동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은행으로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9년 말 수신이 19조 원, 여신이 21조 원을 기록했고 고객은 1천만 명을 넘었고 13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봤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를 목표 고객층으로 설정을 하고 편리한 결제 서비스, 저렴하고 신속한 해외 송금 서비스, 그리고 간편한 대출 심사 등이 젊은 고객층에게 제대로 소구를 한 것으로 결정적인 성공 비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에 n분의 1로 나누는 N빵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음식점 결제를 하고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더치페이를 하는 서비스인데 젊은이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디지털 페이가 일어나면서 n분의 1로 1원도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사용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야, 그런 세상이 이제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소장님, 이제 우리나라가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정보나 연금 영수증 발급 정보, 이제 국세청으로 이제 건별 보고가 되는 것으로 이제 돼 있잖아요. 보통 보면 국세청에 바로 들어갔다가. 자, 모바일 결제 등과 관련해서 이제 탈세 이경,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습니다. 이제 되는 건데, 예음이 없나요, 이런 게? 이제 모바일 결제 사업자들도 지금 PG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왜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그 지불 중개를 해주는 회사를 PG사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PG사들은 분기별로 국세청에다가 가맹점 매출 정보를 건별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처럼 모바일 요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들도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건별로 분기에 한 번씩 국세청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알리페이에 내가 회원이 되려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일반 회원인 것처럼 얘기를 해도 알리페이에서는 적극적으로 확인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에 일반 소비자로 등록을 해놓고 예. 매출을 결제를 받으면서 국세청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가맹점 정보를 알고 있어야, 내가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국세청에 보고를 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개인 간 자금 이체를 한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매출 정보가 집계되지 않을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이게 중국,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그렇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무지 들어가요. 예. 그럼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중국인들이 기념품 샵이나 중국인 전용 관광 식당을 만들어요. 예. 만들어 놓고 알리페이, 텐센트페이 가맹점을 열어놓습니다. 예. 그래 놓고 중국 사람들이 그건 결제를 하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은 안 오고. 그럼 결제 받았는데 그 내용은 베트남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알리페이 그 가맹점 계약을 맺어놓고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괜히 와서 장사만 했지 국세청, 베트남 국세청은 단 1원도 그러니까요. 부가세도 못 소득세도 그 쟁취를 못 하는 거죠. 한국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중국인들 많이 있는 대림동. 네. 대림 시장이라고 있는데 거의 99%가 다 중국 사람들 상대로 하는 가게인데 네. 거기가 이제 알리페이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환전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어 가려면 거기 가서 이제 환전을 해서 쓰고 너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럼 환전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알리페이하고 거기서 이제 환치기도 해버리는 거죠. 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수입을 해와요. 물건을 들어와. 근데 들어오는데 수입 가격은 엄청 터무니없이 낮게 해놓고 물건 들어와서 판매를 하면 본인들은 소득세 한 푼도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반대로 또 여기에서 수출하는 것들은 또 환급도 받고 이게 우리나라 세금으로 해갖고 그 사람들 배만 불러주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언젠가 그 디지털 보안이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언젠가는. 근데 지금 이제 아예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거기 뭐 매출이요. 장난이 방치. 아니까 슈퍼마켓도요. 예. 제가 보니까는 중국에 뭐까지 파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물 있잖아요, 생수. 중국 생수까지 팔아요, 거기는. 나 참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우리나라 생수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보니까 중국 많이 가보니까 생수 있잖아요. 근데 결제는 딱 거기다 써놨어. 알리페이, 뭐냐, 그 무슨 페이입니까? 알리페이하고 또. 텐센트페이 두 가지 됩니다. 라고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근데, 가게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것처럼 아주 딴 세계예요, 딴 세계, 거기는. 그런 경우를 봐서. 이제 이런 거에서 저희들이 이제 국세청을 자꾸만 이제 욕한다고 국세청 사람들이 그만해라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국세청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림동 그런 거 탈세 현장에 있으면 세법은 국세청이 만들지가 않아요. 세법은 기재부 세제실에서 만들어요. 물론 이제 국회 심의를 거쳐야지만. 그러면 이제 세정, 세무 행정을 집행하는 국세청과 세법, 세제를 만드는 기획재정부 이런 사람들이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실상은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가 100개가 좀 넘어요. 전국에 이런 세무서가 있다는 얘기는 대림동 같은 건 영등포인가요? 영등포 관할 대림동,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관할 세무서에서 이러이러한 탈세가 구로구도 되고, 구로구 이런 탈세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든 세법으로 빨리 막읍시다 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 사람들이 대체로 기재부의 세제실 사람들을 보면 에이 니네들 뭐 높은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은요 그 대림동에 그런 시장이 있다는 것조차 모를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국세청 사람들이 그걸 모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재부에 그 세제실에 있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끼리 될 수 있으면 자주 만나가지고 그런 숨은 세운이 뭐가 있는지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세제실 사람들은 국세청 사람들 보면 아유 아래 것들 이래고 이쪽에 국세청 사람들은 적본대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넥타이만 맨 탁상대들이 탁상이 뭘 하냐고 서로 대화를 깊이 해요. 재밌는 게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전국에
그런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시장은 줄어드는데 그 가게 그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그런 데는 그런 그러니까 낮에는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에는 그냥 낮에는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또 저녁이나 틈틈이 짬짬이 그런 데 와서 이렇게 팔고 갔다가 화장품 같은 거 팔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아모레 화장품이나 이런 화장품들은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이제 중국에다 팔기도 하는데 그것도 막말로 어떻게 보면 수출로 잡았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금에 상당히 부락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숨은 세금. 숨은 세금이죠. 네. 참 보니까 해야 그렇네요. 되는 일이 많은데 페이가 좀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국세청이나 그 세제실에 있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